안녕하세요,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또다시 유리기판 주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관련된 이슈 살펴보고 관련된 종목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TSMC의 코어스 L 이제 크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지금 확대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블랙웰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있는 게 바로 이 고열 리스크죠. 그래서 최근에 뭐 150도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집적도와 대역폭이 작은 S와 매우 큰 L, 지금은 이제 칩 크기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 L 버전을 좀 늘린다, 확대한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L 버전이 인터포저로 실리콘 대신 유리기판을 사용을 해서 열 관리 문제를 크게 개선한 점을 주목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 버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으니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전에는 실리콘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상용화가 좀 다가오는 시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칩이 성능을 높여야 할 때 팽창되는 열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온도를 안정화한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성능이 좀 저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전력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그 아래는 계속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뭐 TSMC와 관련돼서 뭐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3사,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하이닉스, SK에 대한 이 동맹이 조금 더 끈끈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SKC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SKC보다는 사실 좀 다른 종목군들이 더 이슈를 좀 받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삼성전기, 삼성전자 모두 다 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삼성전자는 인터포저, 유리 인터포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기는 아래 서브스트레이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PCB 이 정말 기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2.5D 패키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는 이제 인터포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D램, HBM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로직 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전기가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삼성전기랑 삼성전자 둘 다 이렇게 하면은 뭐 같은 그룹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미 이전에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요즘에 가장 좀 변동성이 좀 큰 게 이제 PI라는 이제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검사 장비와 관련된 이 AI 머신 비전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GV 홀을 내게 되면 그거를 좀 검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요즘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확실하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 이후에 지금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죠. 조정이 나오면서. 근데 저점을 찍고 거래량도 저점을 찍었다. 그럼 더 이상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저점을 만들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전 고가까지는 열어두고 좀 봐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옵틱스랑 이제 캠트로닉스, 요 두 가지가 이제 TGV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TGV, 예전에는 TSV였죠. TSV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가운데 S는 실리콘이고 이 가운데는 글래스, 이제 유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2.5D 패키징으로 하단에 기판, 그 다음에 가운데 인터포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멀티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 홀을 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가 유리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TGV 공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필옵틱스와 캠트로닉스가 부각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10%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21선 상단으로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었다가 거래량도 V자 반등 나오고요. 지금 주가도 이런 식으로 좀 V자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엔비디아 GTC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 블랙웰과 관련돼서 이 발열 문제와 관련돼서 또 한 번의 언급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고, 특히나 이 기술주들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재료가 살아있는 유리기판주들 좀 중심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가를 좀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도 역시나 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주면서 지금 28,000원 고가 부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1,000원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렇죠. 돌파 매매. 그래서 28,0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장대 양봉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8,000원 돌파 여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와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TGV 플러스 이제 포토레지스트 와 관련된, 왜냐면은 포토레지스트가 결국에는 이 회로를 이제 각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왜냐면 결국에 인터포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판에 미세 회로를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터포저를 만들어서 중간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 인터포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미세 회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공정이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장비와 소재 두 가지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돼서 또 움직이는 게 이제 YC캠이죠. YC캠도 마찬가지로 이 포토레지스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팅제. 자, 이 코팅제,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코팅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유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유리 기판이 공정이 어려웠었던 게, 이 얇은 곳에 구멍을 뚫고 막 회로를 넣고 하려다 보니까, 혹은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균열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리 기판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내잖아요. TGV 공정을 거쳐서 구멍을 내는데 여기 이렇게 크랙이 나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이런 내구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코팅제를 여기에 도포를 해서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유리 기판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팅제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C캠도 항상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 거래량 V자 반등 나와주고요. 주가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5,000원 구간 상단으로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도 걸려 있고요. 이전 고점도 걸려 있는 그런 자리죠. 그 다음에 또 갭, 이제 갭을 메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27,500원 구간까지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상단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앞서 TGV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나중에 이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TGV와 관련돼서. 왜냐면 애초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포저, 그리고 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TSV 공정을 해왔던 이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전에 HBM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크게 올랐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유리로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연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저 드릴링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리 기판, 그러니까 TGV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 대비해서 지금 크게 유리기판주로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정말 실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추가적으로 그냥 인지만 좀 해두시고, 언제든 좀 부각을 받으면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레이저, 왜냐면 다른 부분들도 지금 뭐 필옵틱스도 그렇고 뭐 캠트로닉스도 그렇고 결국엔 다 레이저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전에는 실제 드릴로 뚫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구멍 면적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커요. 근데 레이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저로 뚫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적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비하홀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죠. 통로가 많아지면 데이터도 그만큼 많이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IO라고 하죠. 인, 아웃. 이 수가 이제 결국에는 이 비하홀 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HBM 만들 때 이
테크닉스가 이 하단부를 담당을 해서 공정을 해왔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